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 시청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원앤원 플러스 인베스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고 저희 관심을 이제 가주시는 어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땅에 대해서 워낙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땅을 구매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그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현지에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발품을 직접 하셔가지고 이제 부안 이제 방방곡곡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땅을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결국엔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땅을 구매하는 사례도 많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뭐 저희 회사에서 분양하는 그런 이제 토지가 가격이 좀 업이 돼서 좀 고가에 분양이 되는 게 아니냐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적으로 현지에서 나오는 가격보다도 터무니없게 비싸거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잡아오는 이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가격적인 분이라든지 위치적인 분이라든지 여러 면들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으로 땅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잡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격도 중요하지만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연간 이제 부안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 위주로 이제 전담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개인이라든지 다른 회사들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땅을 매입해오는 어떤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은 이제 둘째 하고요. 중요한 거는 위치적인 부분이고 입지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발 압력이 가하게 되면 입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현격하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싼 물건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는 것이 향후에 3년, 5년 어떤 개발 이슈와 호재를 통해서 지가 상승이 발생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존재하게 돼 있다. 그 결국에는 뭐냐면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량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위치부터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위치가 훨씬 더 거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런 부분들은 황금성까지 보장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항상 투명성과 아울러서 일단은 저희 어떤 회사도 중요하지만은 투자하시는 고객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고객분들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또 재미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또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실 거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고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어떤 이제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전국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에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부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되는 토지는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지주 작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통해서 물건이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오셔서 결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물건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가격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입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지에서도요, 저희가 직접 지주 작업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지에서 나오는 이제 물건을 이제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저희가 거래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다양한 어떤 루트가 있다 보니까 현지에 어쨌든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는 먼저 저희 회사에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많이 이제 물건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선별해서 물건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이항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물건을 하나 준비를 하게 됐어요. 또 다른 물건을 준비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거는, 이 부안 쪽이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집가 상승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새만금 개발 호재에 따라서, 형성됐던 어떤 집가 상승세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지고 있고, 매물도 상당히 없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있는 지역에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5월달에 이제 대선을 치를 텐데, 그동안 이제는 많은 이제 대선을 치러왔고, 그때마다 이제 새만금에 대한 호재는 개발 이슈와 호재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었지만은 최근 어떤 대선을 앞두고서는 상당히 기대 심리가 작용이 돼서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는 공약을 많이 해서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부여,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개발 호재, 이런 것 때문에 집가가 상승이 되었고, 근데 그게 공약으로만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가 상승 기대가 돼서 올라갔다가 다소 주춤하고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가 되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새만금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코너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자로 문재인 대선 후보자가 있고 안철수 대선 후보자가 투톱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두 분 다 이 새만금하고는 상당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나라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새만금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투하해서 우리나라 이쪽 아시아권 내에서 어떤 수도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땅값이 올라가는 어떤 상승세가 가파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교통망이라는 거죠. 이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은 남북 1, 2, 3축, 동서 1, 2, 3축 어떤 격자형 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망으로 인해서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들, 이런 게 이제는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항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항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일반 국내 공항 수준이 아니라 이제 국제공항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제 국제공항 수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새만금 자체는 그 우리나라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결국에는 각 나라 경제 특별구역을 지정을 함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공항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현재 나오고 있고 현재 이제 올해 아니면은 내년 초쯤이면은 국제공항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만 얘기, 항만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걸 생각을 해서 수입과 수출을 이제 원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비행기보다는 또는 이 항만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물건을 수출 수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만 개발을 통해서 어떤 이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배경들이 갖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새만금 그 현재 부안 쪽 같은 경우는 카지노 리조트 현재 지금 어떤 리조트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잼버리 대회에 대한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 2013년도에 개최될 잼버리 최종 후보지가 그 폴란드와 경합을 해서 선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정에 대한 어떤 이슈가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삼성이라는 어떤 대기업이 어떤 MOU를 통해서 새만금의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의향서를 비쳤던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약간 한 발짝 이제 물러선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산업 들어가려고 했던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산업이 위축이 되면서 좀 한 발짝 이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에 대한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물밑에서는 현재 작업이 돼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최근에 조금씩 기사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북 이축도로라든지 뭐 남북 3축, 그다음에 뭐 동속 이축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개발 완료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더 많이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많은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 어떤 새만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5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두 사람이 모두 새만금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한국당이라든지 다른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대한 어떤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반드시 새만금이 크게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호재로 인해서 꾸준하게 집가 상승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작용이 되는 지역 중에서 호재가 되는 어떤 전략적인 지역이 어디냐, 항상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부안 쪽에서 여러 지역을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는 그런 지역하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지가가 반영이 되는 거하고 일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제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들은 뭐냐면 남북 2축하고 남북 3축을 상당히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왜냐면 현재 개발이 된 곳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땅은 현재 가치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입니다. 그 미래 가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교통망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교통망이 들어설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남북 2축 어떤 이 인접 지역들, 그리고 남북 3축, 그 다음에 인접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 먼저 선취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이축도로에서는 개화리 쪽과 그리고 의복리 쪽을 집중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3축이 또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남북 3축 조리 중에서는 가장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창북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북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황리 요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 지역들은 사실은 뭐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안 쪽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회사들조차도 다 이 제가 하고 있는 요 네 지역에 대한 바운드리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 얘기는 어떤 입지적으로 충분히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이제는 보여드릴 지역은 어디냐면 창북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창북리라고 하는 지역은 왜 이슈화가 되고 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북리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남북 삼축 지역에 해당이 되는 부안의 그 개화면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창북리가 앞으로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 삼축에 대한 도로망 구축에 따른 교통 수혜지로 당연히 물망이 오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신공항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신공항 얘기가 바로 이제는 지금 이제 두 지역이 어떤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공항을 확장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후보지가 있고, 두 번째 후보지구는 현재 김제 쪽에 새만금 배후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화포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포지구가 어떻게 되냐면 새만금 신공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화포지구는 바로 남북 삼축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포지구에 새만금 신공항이 국제공항이 만약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창북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제주도의 성산포죠. 성산포에 공항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설이 돌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공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배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파급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영종도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이 들어가면서 섬 자체가 다 개발이 됐죠. 그럴 정도로 파급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창북리 일대 투자하신 분들은 좀 대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기지 않느냐, 또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새만금 이제 배후 지역에 그 새만금이 땅이 메워지는 이 부분은 서울시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가 메워지는데 이 새만금의 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는 이런 어떤 계획 인구만 하더라도 한 76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76만 명 중에서 한 60%가 넘어가는 48만 명 정도는 지금 현재 새만금 내부 용지에 그 주거지가 그 주거지 내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48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는 그 배후 지역에 주거지가 형성이 돼서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로 이 남북 삼축을 끼고 있는 이 창북리 일대가 가장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으로 신시가지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일례는 왜냐면 남북 삼축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군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남북 삼축을 따라서 새만금 배후 신시가지를 개발하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신공항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화포지구도 마찬가지로 이 남북 삼축에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부안 일대도 마찬가지로 이 남북 삼축을 끼고 그 주변 바운드리 창북리, 봉황리 일대가 바로 신시가지로 대규모로 크게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떤 가능성이 내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많이 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에는 뭐냐면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창북리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바로 미래가치다. 창북리에 대한 미래가치다. 그러면 이런 미래가치는 하루, 한 달, 1년, 2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연간 3년, 5년, 10년 또는 20년을 두고도 계속해서 그런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계속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갈 거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군산 같은 경우는 주거용지 같은 것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그 평택이라든지 화성 일대보다도 가격이 비싼 주거지들이 많아요. 실적으로 많다 보니까 여기 부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그 군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금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부안에 조금 더 일찍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새만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전반적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사항을 통해서 왜 이 지역이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오늘 제가 오픈할 지역이 앞으로 왜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발생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은 부안군 개화면 창북리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면적은 636평입니다. 636평 중에서 제가 636평을 통으로 제가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액대에 맞게끔 투자할 수 있게끔 제가 분할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많은 부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새만금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고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부안 지역은 요 범위로 들어가는 지역이고,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지금 관광 레저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요 지역이 카지노 리조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안에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도로망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동서 3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남북 2축 도로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남북 3축 도로, 요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 요 바운드리에 들어가는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중에서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 그리고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 토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인 어떤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환화해권 중심 지역이고 중국과 일본 유라시아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 대중국 무역 핵심 지역이다. 대규모 교통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신항만 국제공항 철도 고속도로를 구축을 하고 있다. 현재 이제 중국하고 약간의 사드 문제로 약간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이 교육 활동은 줄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쇼크는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회복이 되었을 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중국과 더 많은 교육 활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발돋움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금 현재 개발에 따라서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격자형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항만, 그리고 철도 전철, 국제공항, 현재 카지노 리조트 얘기가 나오는 관광 레저 산업까지 유치가 된다. 이렇게 큰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 인구는 76만이고 한 62%는 한 7만 명 정도는 어디에 주변 지역 도시, 이렇게 주변 지역 도시에 한 47만 명 정도는 위치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인구가 과연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 바로 남북 3축을 경유하고 있는 이 창북리 일대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만금 이제는 요 개발 계획도고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거는 이 새만금 인근 개발 현황에 대한 이 지적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제가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요 지역은 뭐냐면, 동서 1축입니다. 동서 1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요 지역은 현재 동서 2축이고, 현재, 개발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은, 동서 3축입니다. 그리고 방조제가 바로 남북 1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요 지역이, 남북 2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그 위치는 어디냐면, 동서 1축에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경유를 해서 부안 일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남북 3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북 3축에 대한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는 이쪽 위쪽은 뭐냐면 군산에서 이제 구시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요 남북 3축과 그 다음에 동서 1축을 끼고 이 오른쪽 방향인 요 지역, 그러니까 요 지역은 바로 군산에서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현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강을 이제는 매립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지역이 바로 화포지구입니다. 이 화포지구가 원래는 이제는 새만금 배후 김제의 신도시, 김제의 배후도시로 개발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지만 이 예정되어 있는 이 김제 화포지구에 어떻게 냐면 신공항예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이 들어오든 그 다음에 거기 신도시가 들어오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안 쪽에는 시적으로 이렇게 배후 지역은 현재 잡혀있어 있지는 않지만 남북 3축 도로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뭘 봐야 되냐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러면은 남북 3축을 따라서 군산에서는 배후도시, 그리고 김제에서도 배후도시를 지정을 해서 개발하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안은 그러면 어느 지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하단에는 이제 부안에 이제 군청이 있습니다. 군청을 끼고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창북리인데, 창북리는 여기 군산에 지금 동서 1축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남북 3축하고 끼고 이 오른쪽 방향으로 신시가지가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여기도 오른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남북 3축과 그리고 이 동서 1축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요 지역 바운드리를 해서 이렇게 요 바운드리를 해서 1차적으로 신시가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적으로 보게 되면,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그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많이 지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많이 지켜져 있다는 얘기는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히나 남북 3축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창북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북리가 상당히 지금 지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지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창북리 중에서도 또 위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 그런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표시에 이렇게 개발 이렇게 예상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지역은 어떤 부분이냐면 동진권과 그 다음에 개화 그리고 군청을 끼고 요 전반적인 요 지역이 신시가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개발 어떤 이 계획 도로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요 지역이죠. 요게 개화도죠. 개화도로 연결되는 요 파란 선이 있는데, 요 선이 바로 이제는 현재 2차선 도로인데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는 요 도로가 남북 3축 도로입니다. 남북 3축 도로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오픈할 지역은 뭐냐면 이렇게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개화도로 연결되는 이 도로와, 그리고 요 도로 지금 남북 3축이 들어오는 4차선 또는 6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요 바로 이렇게 코너 정도 위치에 되어 있는 요 땅입니다. 요 위치 정도 있는 그런 땅이고, 입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다. 왜 그러냐면 요 왼쪽은 이 개화면 일대에서 구시가지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요쪽 오른쪽으로 해서 신시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 설명을 좀 지적사항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이 남북 이축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개화도는 바로 개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의복리인데, 개활이하고 의복리가 바로 남북 이축에 따라서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죠, 이분들이. 그러나 요 지역도 무시를 못하는 게, 요 지역은 이 전체 세 지역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게 되면 부안군청을 끼고 부안군청 주변과 그리고 개화면과 동진면 요 권역은 도시지역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찍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국에는 뭐냐면 부안군청을 끼고 그 다음에 남북 삼축을 끼고 요 지역이 조금 더 볼륨 있게끔 크게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결국에는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될 것이고, 인구 유입이 가장 많다라는 것은 상주 인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상주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집가 상승을 크게 불러들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도로가 동서 삼축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요 바운더리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도로가 바로 남북 삼축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삼축도로를 끼고 이 오른쪽 바운더리, 요 바운더리가 앞으로 남북 삼축에 따른 개발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 확장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일단은 남북 삼축이 들어가는 이제 예정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될, 이게 바로 남북 삼축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바운더리는 이제는 구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물론 땅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땅은 좋긴 하지만 현재 이제는 전답으로 현재 남아있고, 아직 미개발 지역인 도시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요 지역들, 현재 주거지와 그 다음에 일부 중공업 지역과 이 노란색이 찍혀져 있는 지역은 주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 또는 이제 생산녹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주거지, 이 현재 중공업 지역은 남북 삼축을 끼고 이 오른쪽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동진권과 그리고 이쪽 부안군청이 인접해 있는 지역과 아울러서 요 지역과 요 지역 전체를 해서 크게 신시가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남북 삼축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가 들어가는 지역은 요 권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또 위에서 이렇게 도로로 또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이 봉안권도 마찬가지로 수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남북 삼축에 바로 인접해 들어가는 이 지역일수록 조금 더 집가 상승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일단은 예상된 노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남북 삼축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뭐냐면 4차선에서 한 6차선 정도 도로가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요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찍혀져 있고, 이미 주변에는 택지 정리가 이미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건 뭐냐면 이미 구시가지로 개발이 되어 있고 주택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럼 결국에는 요쪽 지역을 개발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생산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뭐 중공업지역이 있고 주거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는 활용성 면에서는 그냥 전답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신도시가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일대, 요 바운더리, 여기는 바로 신시가지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부안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은 저 혼자만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안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들은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요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도로가 무슨 도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개화도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개화도 남북 이축도로 연결되어 있는 개화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도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북 삼축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요 지역에 해당이 되는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요 지역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쪽을 끼고 이쪽을 끼고 요쪽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죠. 상업지역이.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4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 연결되는 요 지역권으로 해서 당연히 가장 핵심 상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상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현재 상업지역이 굉장히 더 배분이 될 텐데 이 오른쪽에도 상업지화가 돼서 이 상권들이 형성이 되는 신시가지로 이 지역이 커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입지를 보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땅은 이쪽에도 주거지역이 있고 이쪽에도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 센터라는 거죠. 제가 오늘 해드리는 지역은 바로 이렇게 핵심 센터권, 요 바운드리에 들어가는 현재 그것도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아니라 중로변가에 붙어있는 도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건은 어디냐? 본건은 어디냐면 이렇게 남북 삼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확장이 되어가는 여기 개화리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가 주변에 그 다음에 요 신시가지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개발 압력이 상당히 이렇게 들어갈 텐데 가장 개발 압력이 들어가는 1차 섹터권이다. 이 부분들. 섹터권에 들어가 있는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요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 삼축에 대한 도로가 되어 있고 이쪽은 2차선에서 이제 4차선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이제 노선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드리는 지역은 바로 박스블럭이 요 박스권에 있는 땅이다. 요 박스권에 있는 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분들이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요 박스에서 지금 현재 요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땅들은 거의 뭐 상업지화에 가까운 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 바운드, 요 박스 블록은 상당히 이쪽 창북리와 요쪽 일대 남북 삼축으로 인해서 개발됐을 때 가장 핵심 지역으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아까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이 4차선 도로인 남북 삼축도로고요. 남북 삼축도로하고 이렇게 또 똑같은 중로변이죠. 4차선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도로가에 예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거는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 상태에 있는 지역의 도로를 땅을 이렇게 저희가 땅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이제 이 땅 중에서 저희가 도로를 끼고 이렇게 100평 이렇게 해서 120평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교통 정리를 제가 땅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 좀 부각을 시켜드리면은 바로 이쪽에 있는 그 새만금 어떤 개발 신시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로 신시가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갔을 때 들어간다는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집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지금 현재 구시가지가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신시가지로 뻗어나가는 개발 압력이 있는 그런 땅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면서 어떻습니까? 팩트가 작용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있다. 그리고 이단 남부 삼축은 바로 위쪽으로 연결돼서 향후에 새만금 신공항과 어떤 연계가 됐을 때는 땅이 신시가지에 대한 어떤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창북리가 개발됐을 때 가장 핵심 지역으로 핵심 상권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거지역 땅들 많습니다. 주거지역 땅들 많이 있지만
이것처럼 입지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보더라도 입지가 탁월한 지역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도로에 붙어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입지적으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후에 3년이고 5년이고 갔을 때 새만금 개발 압력에 따라서 황금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상품으로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물건 하나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개하는 물건은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는 물건들은 가장 제가 자신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물건만 선점을 해서 제가 오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표이사인 제가 김병설이라고 하는 저의 어떤 이름과 타이틀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의 의향서가 있으신다라고 하면 믿고 저희 회사를 믿고 한번 투자를 하셔도 좋다.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꿈을 꿀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